안녕하세요. 21년 12월 23일 오전입니다. 어제는 1년 중 밤, 어둠, 겨울이 가장 길다는 지극한 동지였습니다. 귀신, 잡기를 쫓는다는 붉은색 팥죽으로 새알을 만들어 먹는 동지입니다. 동지를 맞아 불쑥 불현듯 그리움의 영양 서석지를 찾아왔습니다. 성문 정영방 선생님이 만드신 정자와 정원입니다. 저곳에서 서석지의 전기, 에너지, 기운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경정, 유교 성리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어의 공자의 제자가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면서 경귀신, 귀신을 공경하되 원지,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멀리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신이, 귀신이, 조상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불충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신주단지를 떠받들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뿌리, 출발을 알되 그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마땅히 내가 할 바 도리에 충실해라.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조상이, 신이 모든 것을 다 예비 점지해서 해주리라 생각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라. 휘둘리지 말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경의 의미가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윗어른을 공경하라는 의미, 즉 경천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공경이고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는 적당한 거리감, 삼가한다, 삼가할 경자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또 예의를 다한다라는 경자의 의미, 결국 사람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것은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람을 안다. 천지인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내 출발, 뿌리를 안다.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나를 키워준 하늘, 땅, 부모님, 선생님, 어른, 지인들, 선배들의 경계, 경책,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삼가, 세상을 향해, 신을 향해, 조상신을 향해 공경하되 예의를 다하되 그거에 매몰되지는 말아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라. 다만 막 살지는 말아라. 경천애인. 하늘을 삼가하고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저기의 서재, 성문 정영방 선생님의 서재, 침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의 오수를 즐기는 공간이 주일제더라고요. 주인 되는 하나의, 일이라는 의미는 하나,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모든 것을 섭렵, 포괄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로 만법기일, 모든 법은 하나에 귀착된다, 돌아간다. 그 하나 되는 삶, 주인 되는 삶, 하나에 집중하는 삶,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겉과 속이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지향한다. 남에게 보여지는 삶과 나에게 보여지는 삶이 하나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4년을 다녔던 경주 안강의 동락당, 이현적 선생님의 별장인가요? 그 동락당도 참 좋아하는데 홀로 즐긴다. 홀로 즐긴다는 의미 속에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세상을 떠나 있어도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삶, 혼자 있어도 그 고독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노후에 결국 늙어간다, 장로가 되어간다, 공경의 대상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흙을 밟는다, 자연에 귀일한다. 결국 자연과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삼가 배워야 할 경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창교회의 행설수설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의미도 공경경자더라고요. 삼가, 상대에 귀 기울인다. 상대와 눈을 맞춘다. 상대에 내 몸을 기댄다. 예의를 갖춘다. 결국 공경의 다른 의미는 경청이다. 상대와의 소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하룻밤 무전 취식인가요?
이 서석지에서 정수영 어르신 네 분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제가 오늘 이 서석지를 대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들 다 쓸었습니다. 먼지를 쓸었다는 의미는 내 마음의 때, 잡념을 말끔히 벗겨낸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이렇게 동서남북 모든 곳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통문화재 보호관리라는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열어지지 않습니다. 닫혀 있다 보니 이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단절이 된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제가 서석지에 동네 정시에 여기에 관리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청객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이곳에 주인이 되는 삶을 누립니다. 처음에는 이 우물마루가 이 공간이 뜨는 것들이 저는 목수의 사려 깊지 못함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로 먼지를 쓸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 또한 절묘하다. 먼지가 다만 이곳에 있어서 먼지이고 때인 거지, 자연에서는 먼지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다. 땅으로 돌아가는 의미 속에서는 요 구멍 속으로 솔솔솔솔 다 털어내면은 청소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더군요. 불편함이 주는 행복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인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문, 돌석자의 문문, 호를 성문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돌을 좋아합니다. 나무도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합니다. 호를 성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밤, 입석, 제천에도 입석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선돌, 서 있는 돌, 그 돌의 문, 입구가 이밤리이기 때문에 이밤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미도 되겠지요. 선돌, 서 있는 사람, 이밤리의 수호신인 그 선돌처럼 나도 주인 되는 주일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성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배웁니다. 영양 서석지였습니다. 정수영 어르신 네 분의 만수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